먼지 자욱한 공기 너머로 거대한 크레인이 뼈대만 남은 건물 사이로 솟아 있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와 기계 소음은 낡은 골목길의 희미한 숨결마저 삼켜버릴 듯했다. 중국의 어느 대도시 외곽, 급격한 재개발의 바람이 몰아치는 이곳에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낡은 사본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집마당 한켠에 심어진 오래된 석류나무만이 변함없이 푸른 잎을 피워내고 있었다. 이 집에는 20의 남짓 살아온 리메이와 그녀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리메이는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렸지만 도시 사람들의 눈에는 촌스럽게 보일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여기저기 신경 써서 매만진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는 체구가 작고 마른 편이었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시선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리는 버릇이 있었다. 과거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혹은 그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겪었던 따돌림의 기억이 희미한 상처처럼 남아 그녀를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움츠린 어깨 너머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깊은 관찰력과 차분함을 담고 있었다. 오늘 그들의 고요한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불청객이 찾아왔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값비싼 서양식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30 초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이름은 왕준이었다. 매끈하게 손질된 머리, 하얗고 깨끗한 피부,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개발회사의 실무 책임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냉소적인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리메이와 그녀의 낡은 집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었군. 왕주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시간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여기 이주 계약서요. 보상금은 여기 적힌 대로고 시세보다 후하게 쳐준 거니 군말 말고 도장 찍으시지. 리메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 사이로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금 액수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집,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를 헐값에 빼앗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이건 너무 적습니다. 저희는 이 돈으로는 갈 곳이 없어요. 리메이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떨렸다. 왕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가씨,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는군. 여기가 무슨 문화재라도 되는 줄 아나? 낡아 빠진 폐가일 뿐이야. 이만큼 쳐주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이런 건 읽을 줄은 아나? 그는 리메이의 어눌한 말투와 남루한 행색을 대놓고 조롱했다.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내쫓기는 수밖에 없어. 그때는 이 돈마저도 못 받게 될 줄 알아. 협박과도 같은 말이 리메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충격에 숨을 헐떡이다. 결국 기침을 터뜨리며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다. 왕주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섰다. 내일까지 결정해서 연락해. 괜한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검은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할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와 창밖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공사 소음이 리메이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꽉 깨문 입술 사이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싸워야 했다. 리메이는 밤새 잠 못 이루고 할머니가 건네받았던 계약서의 글자들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할머니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법한 불리한 조항들, 그리고 서명 날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짜였다. 리메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기였다. Current part characters T332, total characters T332. 다음 날 리메이는 왕준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서의 문제점을 차분히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과 더욱 거세진 협박뿐이었다. 이제 와서 딴소리인가? 이미 끝난 이야기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얌전히 집 비울 준비나 해. 왕준은 이미 다른 주민들 대부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혼자 버텨봤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리메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거대한 벽 앞에 홀로 선 듯한 고립감과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리메이의 밤은 짧아졌다. 동네의 작은 도서관을 찾아 먼지 쌓인 법률 서적들과 씨름했고, 밤에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스마트폰으로 관련 법규와 토지 수용 절차, 비슷한 분쟁 사례들을 검색하며 밤을 지새웠다. 법률 용어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며 중요한 내용을 노트에 꼼꼼히 정리했다. 그러던 중 리메이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천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은퇴한 구청 공무원 출신으로 법률 문제에 해박하여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종종 조언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리메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소문 끝에 천 선생의 작은 서재를 찾아갔다. 먼지 쌓인 법전들과 오래된 서류 뭉치들로 가득 찬 서재에서 만난 천 선생은 희끗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노인이었다. 그는 리메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종일관 냉담하고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현실을 모르는군. 거대 개발 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싸워서 이기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더군다나 법률 지식도 없는 아가씨가 뭘 할 수 있겠나? 리메이는 실망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밤새 정리한 노트와 계약서 사본을 내밀었다.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계약서 서명 날짜가 이상합니다. 할머니는 그때 병원에 입원 중이셨어요. 그리고 개발 계획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선생은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고 안경 너머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리메이의 지적은 비록 서툴렀지만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냉담함 대신 날카로운 호기심이 서렸다. 그는 리메이가 밤새워 찾아낸 정보의 양과 그 논리적인 접근 방식에 놀란 듯했다. 제법이군. 전 선생은 짧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아가씨 말대로라면 충분히 싸워볼 만한 여지가 있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증거가 더 필요해. 특히 서명 위조를 입증할 증거나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보여줄 공식 문서가 있어야 해. 전 선생의 말에 리메이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정보 공개 청구 방법,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요령, 그리고 토지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냉담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길을 밝혀주는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전 선생의 조언에 따라 리메이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구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개발 계획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고 밤낮으로 분석하며 절차상의 허점을 찾아냈다. 예상대로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아예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주민 동의 절차 역시 일부 주민들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강압적으로 받아낸 정황이 포착되었다. 동시에 리메이는 왕준과 개발회사에 대한 뒷조사를 계속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리메이는 피해를 입었던 다른 주민들을 어렵게 만나 증언을 확보하려 했었지만 대부분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리메이는 결정적인 단서를 잡게 되었다. 할머니의 계약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개발회사의 하급 직원 샤오장의 존재였다. 그는 왕준의 지시로 계약서 서명을 위조했거나 혹은 그를 잘 모르는 할머니를 속여 불리한 조항에 날이 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샤오장은 최근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어한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리메이는 망설였다. 누군가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내키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의 증언이 꼭 필요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샤오장을 찾아갔다. 퇴근길, 회사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서 만난 샤오장은 20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이였다. 그는 리메이의 등장에 몹시 불안해하며 시선을 피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샤오장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리메이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부탁드립니다. 샤오장 씨, 당신의 증언이 저희 할머니와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왕준 부장이 당신에게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한 가족의 삶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리메이의 진심 어린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 샤오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리메이는 그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샤오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오장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왕주는 실적을 위해 샤오장에게 할머니의 서명을 위조하도록 지시했고 말을 듣지 않자 해고를 빌미로 협박했다. 샤오장은 어쩔 수 없이 왕준의 지시에 따랐지만 그 후로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리메이는 샤오장의 용기에 감사하며 그의 증언을 녹취하고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샤오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가 보였다. 계약서에 위조된 서명, 개발 계획의 절차적 하자, 왕준의 부당한 압력과 협박,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 샤오장의 증언까지. 리메이는 천 선생의 도움을 받아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지역 토지 분쟁 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싸움뿐이었다. 분쟁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날 리메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어깨는 전보다 꿋꿋했고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묵묵히 그녀를 지지해주는 천 선생이 함께했다. 조정위원회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딱딱한 분위기였다. 여러 명의 위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왕준과 그의 변호사로 보이는 인물들이 잔뜩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왕준은 리메이를 발견하자마자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런 시골뜨기가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올 줄이야. 왕준은 옆자리 변호사에게 들으라는 듯이 속삭였다. 변호사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동조의 웃음을 보냈다. 조정 절차가 시작되자 왕준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다. 그는 능숙하고 유려한 말솜씨로 개발 계획의 정당성과 회사의 입장을 변호했다. 리메이 측의 주장은 법을 모르는 무지한 농민의 억지이자 정당한 개발 사업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리메이가 제시한 증거들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위원회 분위기는 초반부터 왕준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몇몇 위원들은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거나 서류를 뒤적였다. 드디어 리메이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다. 위원님들, 왕준 부장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리메이는 먼저 할머니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 계약서에 찍힌 날짜는 제 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날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병원 진단서와 입원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왕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었지만 굳어진 표정은 숨길 수 없었다. 리메이는 이어서 개발 계획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이 개발 계획은 법에서 정한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공식 문서들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힘이 실렸다. 왕준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반론을 제기했지만 리메이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위원들의 표정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무표정했던 얼굴에 의문과 관심이 떠올랐다. 지루해하던 위원들도 자세를 바로하고 리메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조금씩 리메이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왕준은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하얗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는 리메이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저 여자가 뭘 안다고 감히 우리 회사를 모함하는 거냐. 위원장이 왕준의 돌출 행동을 제지했다. 왕 선생 정숙해 주시오. 리메이 양 계속하시오. 리메이는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위원님들, 제게는 이 모든 사실을 증명해 줄 결정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당시 계약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개발회사 직원 샤오장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사무실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왕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격렬하게 반대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여자가 증인을 매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런 하급 직원의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왕준 측 변호사도 거들었다. 증인 신청은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증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증인 신문을 허가합니다. 샤오장 씨를 모시시오. 왕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샤오장이 극도로 긴장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으로 향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증인, 성함과 소속을 밝히시오. 위원장이 물었다. 샤오장임, 개발회사 직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떨렸다. 리메이는 샤오장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샤오장은 리메이의 눈빛을 마주하고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증인은 리메이 양 할머니의 이주 계약 과정에 참여했습니까? 샤오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시선이 왕준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왕준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샤오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또렷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할머니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한 것이 맞습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다. 샤오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리메이도 숨을 죽이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샤오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는 왕준의 살기 어린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토해냈다. 아닙니다. 제가 왕 부장님의 지시를 받고 할머니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를 잘 모르시는 할머니를 속여 다른 서류인 것처럼 말씀드리고 도장을 찍게 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샤오장의 증언은 사무실 안에 폭탄처럼 터졌다. 왕준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위원들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왕준을 바라보았다. 왕준 측 변호사마저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론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샤오장의 증언은 결정타였다. 더 이상의 변론이나 반박은 의미가 없었다. 위원장은 잠시 숙고한 후 엄숙한 목소리로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본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개발회사 측의 명백한 불법 행위와 계약 과정상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한다. 따라서 리메이 양 할머니 명의의 이주 계약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개발회사 측은 리메이 양 측과 성실하게 재협상에 임하거나 개발 계획 자체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본위원회는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상급기관 및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다.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리메이는 자신도 모르게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옆에 있던 천 선생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주었다. 왕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모습은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의 법적, 사회적 몰락은 불보듯 뻔해 보였다. 리메이는 위원회 사무실을 나왔다. 바깥은 어느덧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소음과 먼지 가득한 공기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숨쉬기가 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과도한 환호나 외침은 없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잔잔한 평화와 승리의 감정이었다. 천 선생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수고했네, 리메이 양. 정말 대단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더 많아야 하는데 말이야. 그는 원본 이야기의 판사처럼 로스쿨을 권유하는 대신 담담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인정의 말을 건넸다. 리메이는 천 선생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괴롭힘에 움츠러들던 소녀가 아니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불공평한 곳일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지켜낼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그녀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리메이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더 이상 땅바닥을 보며 걷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사업원, 그 마당의 석류나무를 떠올렸다. 그곳은 그녀가 지켜낸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앞으로 그녀가 뿌리 내리고 살아갈 희망의 상징이었다.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쩌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리메이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때로는 가장 무거운 돌멩이보다 강하다는 천 선생의 말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거대한 세상에 맞서 한 뼘의 정의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EDB 83 Total Characters 1461 리메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리메이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를 본 순간 할머니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다가와 주름진 손으로 리메이의 그을린 뺨을 어루만졌다. 따뜻한 눈물이 할머니의 눈가에서 흘러내렸다. 애썼다. 우리 아가. 정말 애썼어. 리메이는 할머니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그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며칠 후 리메이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돌다가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로 실리기도 했다. 거대 개발 회사의 횡포에 맞서 싸운 젊은 여성의 이야기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몇몇 주민들은 리메이에게 찾아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함께 싸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리메이는 아직 자신이 누군가를 이끌거나 도울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 선생에게 다시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천 선생은 그녀가 주민들을 위한 작은 법률 상담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리메이는 망설였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이 가진 부족한 지식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집을 지켜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두렵지만 외면하지 않고 맞섰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리메이는 작은 용기를 내어 동네의 낡은 경로당 한 구석을 빌려 주민들을 위한 상담 시간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와 꼼꼼한 설명에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주었고 모르는 부분은 천 선생에게 물어가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상담 모임을 통해 리메이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철거민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리메이는 자신의 싸움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급격한 발전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수많은 약자들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왕준과 개발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위원회의 결정 이후 왕준은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가 누렸던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리메이에게 어떤 통쾌함보다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리메이의 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마당의 석류나무에는 다시 붉은 꽃이 피기 시작했다.
재개발 계획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리메이가 제기한 문제점들로 인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당분간 그들의 낡은 집은 안전할 수 있게 되었다. 리메이는 여전히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성격이었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거나 움츠러들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녀의 어두운 피부색과 소박한 옷차림은 더 이상 그녀를 위축시키는 콤플렉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온 삶의 흔적이자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정체성의 일부였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상담 모임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법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경험과 꾸준한 학습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때로는 좌절하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함께 연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존재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어느 날 저녁 리메이는 천 선생의 서재를 다시 찾았다. 희미한 차 향기가 감도는 서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요즘 많이 바빠 보이는군. 천 선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메이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자네는 이미 많은 것을 해냈네. 자네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천 선생은 리메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혹시 법학을 제대로 공부해 볼 생각은 없나? 자네에게는 분명 재능이 있어. 리메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 판사가 제러드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야 할 길이 꼭 그 길인지는.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이 일이 저에게는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천 선생은 더 이상 권유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리메이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법조인이 되든 그렇지 않든 그녀는 이미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서재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리메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별보다 밝은 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정의의 빛이자 연대를 통해 피어난 희망의 빛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세상의 모든 리메이들을 위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 낡은 사하번의 불빛이 밤의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개발회사 측의 방해 공작은 더욱 집요해졌고 일부 주민들은 회유에 넘어가거나 압력에 굴복하여 모임을 떠나기도 했다. 리메이 역시 개인적인 협박과 모함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녀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들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